1945년 12월 5일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실 지구 외계에서 온 원반이 9개 정도가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해체 중이었습니다. 몇몇은 아직 조립 중이었고 일부 부분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실험 비행 및 분석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로버트 스콧 라자르라는 남자가 1989년 라스베이거스시의 한 TV 방송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보통 누군가가 위와 같은 얘기를 하면 우스꽝스러운 사람으로 여기거나 약물 중독자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버트 스콧 라자르는 자신이 미국 정부의 최상급 비밀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물리학자라고 주장한 후 모든 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음모론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의 입에서 에어리어 51이라는 장소 이름이 나오자 더욱 많은 의심이 터져나왔습니다. 에어리어 51은 네바다주에 위치한 미국 공군의 최상급 기밀시설로 라스베이거스에서 북서쪽으로 약 13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네바다주에서 훈련과 실험을 위한 지역 내에 있는 공군시설의 일반적인 이름입니다. 세부 사항은 영원히 공개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공군은 이것을 개방된 훈련 지역이라고 주장하며 주로 비행기 및 무기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1950년대에 시작되었는데 미국의 적어도 정찰기가 소련 지역에 침입할 때 발견되고 격추될까봐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54년에 당시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고도 비행기 프로젝트로 알려진 프로젝트 아쿠아톤을 승인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쉽게 접근하고 침투할 수 없는 황야지대에서 진행되어야 했고 정찰, 스파이 또는 일반인이 이 지역에 쉽게 접근하거나 침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때 바로 지역 51이 이러한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켰습니다. 네바다 사막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룸 소금 평원 근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으로의 어떠한 침입도 손쉽게 발각될 것이며 특별한 승인 없이는 누구도 이 지역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지역 51로 직접 이어지는 도로는 없으며 주변은 항상 무장한 경비원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침입자가 이 지역에 접근하면 즉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정확히 왜 이 지역을 지역 51이라고 부르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 네바다주의 핵실험장과 가까이 위치한 지역으로 미국 원자력위원회에 의해 여러 지역으로 분류되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분류는 1부터 30까지의 지역을 나눈 것이었고 지역 51은 지역 15와 가까이 있었습니다. 지역 51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부터 미국 공군에 의해 사용된 지역 15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숫자 15를 뒤집어서 51이라는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개념입니다. 만약 그게 다였다면 지역 51은 반세기 이상 동안 인류의 호기심을 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지역 주변에 다양한 음모론들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 음모론들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외계인입니다. 로버트 스콧 라자르에게 돌아가보면 그는 에스포 지역의 우주선들이 현대 항공기보다 수천 년 앞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는 이 정보들을 TV에서 공개한 이후 자주 사망 위협을 받으며 항상 긴장한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로버트에 따르면 그는 1988년 12월부터 1989년 4월까지 에스포 지역에서 일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최상급 기밀 정보에 접근하며 외계인의 문서와 심지어 외계인의 시체를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로버트는 미국 정부가 최소 9대의 외계인 우주선을 에스포 기지에 보유하고 있다고 확언합니다. 이 기지에서는 땅 위에 떠다니는 UFO의 사진조차 있으며 거기에는 그들이 여기에 있다 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로버트의 모든 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며 로버트의 자신의 신분 또한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와 희미한 정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의 생년월일, 대학 학위 및 로스엘라모스 국립연구소에서의 직무와 관련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국민들의 잠재의식에 깊이 파고들어 현재까지도 지구 외 생명체에 관한 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문서 중에서는 UFO나 외계인 연구에 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 문서 모음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확신하며 분명히 이와 관련된 수천 페이지의 다른 문서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네바다 375 연방고속도로 근처인 미국 51 지역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자주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믿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미국 51 지역으로 이동하여 미국 최고 정치인들과 만나기 위해 온 UFO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외계인의 고급 기술을 배우고 국방 분야에 적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우주 에너지를 이용한 무기 개발, 기상 조절 수단 개발, 시간 여행 및 즉각적인 이동에 대한 연구 등을 포함하여 많은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이 기반으로 이곳에 둘러싸인 미스터리한 현상들에 대한 가설을 세우는 데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글 맵스나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51지역의 이미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자넷 에어라인이라는 매우 비밀스러운 항공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미국은 그 존재를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넷 식별자가 Just Another Non-Existent Terminal의 약자로 해석되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다른 터미널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라스베이거스로 이동하는 여행객은 때때로 이 항공사의 비행기가 공항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질문은 그들은 정확히 어디로 날아갈 것인가? 는 여전히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많은 소문을 낳고 있습니다. 자넷 항공은 미국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항공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출발지를 알 수 있지만 그 도착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항공사의 비행기들은 지구 51지역의 직원들을 오고 가는 데 사용되며 몇몇 군사기지와 미국 서부의 기밀지역으로 운송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1989년에 지구 51에서 일하는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한 직원이 사망했습니다. 시체 조사 결과 그의 시신에는 다이옥신 및 디벤조피란과 같은 위험한 화학물질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 씨의 아내는 헬렌 여사이며 그리고 지구 51에서 근무한 다른 많은 직원들은 1994년에 일부 정부 관료를 고발했습니다. 헬렌 여사는 남편이 51지역에서 일하면서 유해 물질과 접촉하여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외계인 기술과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믿는 가설은 51지역이 사실은 외계인의 비행기와 로스웰 사건, 1947년에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1947년 2월에 미국 뉴멕시코주 도시 로스웰 동남쪽의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은 로스웰에서 비행기와 유사한 이상한 물체를 보았습니다. 그 후 미국 공군의 날씨 관측 장비가 이 상상 속 UFO와 충돌했으며 그 결과로 이 물체는 로스웰 근처 농장에 추락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보고를 받은 미국 당국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했습니다. 심지어 외계인의 시체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소문까지 있습니다. 미국군 당국은 처음에는 로스웰에 떨어진 물체를 UFO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곧 미국 당국은 처음 발표를 취소하고 이 물체가 사실 날씨 감시용 기구인 기상풍선의 파편임을 주장했습니다. 이 기상풍선은 실험 과정 중에 폭발했습니다. 미국 당국의 해명은 대중을 만족시키기 어렵게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미국 정부가 어떤 이유로든 UFO 정보를 숨기려고 한다고 믿습니다. 이 미지의 사고는 리처드 프렌치, 미국군에서 복무한 전투기 조종사로 중령으로 은퇴한 후 언론에 폭로한 내용으로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1947년에는 로스웰에 2개의 확인되지 않은 물체가 추락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전 대령은 또한 뉴멕시코주의 화이트샌즈 지역 상공에서 비행 중인 기존의 비행 시험기가 첫 번째 물체를 격추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편 두 번째 물체는 첫 번째 물체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추락했습니다. 프렌치 씨는 두 번째 물체가 첫 번째 사건 후 생존자들을 찾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측했습니다. 이후에는 소셜미디어 포럼에 비행기 모습의 사진, 수술 영상, 외계인과의 소통 등이 풍부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러한 콘텐츠들이 인간 제작물임이 밝혀졌습니다. 2013년에 미국 정부는 지역 51의 존재를 U2 스파이 비행기 테스트 지역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사실상 1950년대에 사람들이 목격한 UFO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당시 이 비행기들은 시민 항공기들보다 훨씬 높은 고도에서 비행하며 미국 내로 몰래 들어오는 외형 때문에 시민들이 이를 UFO로 오해했습니다. 비록 U2 프로그램은 1950년대 말에 중단되었지만 미국의 기타 비밀 비행기들은 여전히 지역 51에서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페이스북에서 에이리언 스톰이라고 불리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 이벤트는 수백만 명이 참가자를 유치하며 이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그들은 미국 정부가 단순히 비행기와 무기를 개발하는 곳인지 아니면 실제로 외계인과 연관이 있는 곳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구 외계인 연구시설로 알려진 지역 51에 침입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지역 51에 몰래 침입하는 데는 성공한 사람은 없으며
모두 이 지역에 접근한 순간 제한구역에서 잡혔고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비밀은 오늘날까지도 폭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역 51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비디오는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시고 콘텐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의 새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안녕히 가시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만나요.